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민방송 김태식입니다. 오늘은요, 김영우 포천가평 국회의원을 만나서 2019 기해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 포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스튜디오에 모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쪽지 예산 이런 게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5월, 6월 달에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정부 부처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물론 또 시청하고도 얘기를 좀 해서 포천시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예산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죠. 특히 이제 포천시는 재정 자립도가 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낮죠. 한 20 뭐 4, 5% 이 안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은 이제 국비 아니면 도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좀 미리미리 많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보면은 요즘 우리 전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네. 또 우리 포천도 이 수도권으로 이제 묶여 있어서 좀 많은 시민들이 너무 포천은 수도권 그 규제를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발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포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거리상으로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죠?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포천의 인구가 뭐 15만, 뭐 4천, 5천 막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이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이제 규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종합대학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거 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을 신설하고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초선 때부터 많은 노력은 좀 했죠. 여러 가지 그 정비직으로 좀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포천 좀 발전을 이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고속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좀 활용해서 앞으로 포천이 좀 많이 관광 단지도 좀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작전을 좀 짜야 됩니다. 그것은 뭐 제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포천시하고 이제 긴밀한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또 수도권이면서도 또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또 그렇죠. 상당히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제가 지난 4년 동안 국방위원도 했었고 또 6년 동안 이제 외통위 활동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초선 때부터 지난 10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서 축구장 넓이에 한 1,400, 그러니까 축구장 1,489개 넓이. 1,489개요? 예. 축구장 넓이에. 한 개,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1,400개? 예, 1,400개 이상. 그거를 해제시켰죠. 근데, 포천에? 예, 포천만 했을 때.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금시초문인데.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서 축구장 넓이 1,400, 정확하게 1,489개 넓이를 89개.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는 물론 많은 분들이 애를 썼지만 저도 지난 그 초선 재선 때 가장 노력을 좀 많이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정부 부처의 태스크포스 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초선 때부터 이제 열심히 했죠. 그래서, 다행히 그, 포천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죠. 그래서. 개통이 되니까 좀 빨리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단 제가 편해요. 국회에서 또 여기 왔다 갔다 하기에, 그게 뭐 주말에 이제 조금 막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또 계획을 또 세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이 포천 가기 너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우리 저기 포천 시민의 염원이거든요.
뭔지 전철, 예. 네, 전철 문제인데 이거 전철 우리 시민들이 열 몇 살인데 그때도 서명 운동을 했는데 네. 지금 또 한다. 근데 이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일제시대 때는 이제 포천 쪽으로 철도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 또 시민들이 반대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아, 일제 때?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경원선이나 이제 경춘선 같은 경우는 그쵸. 일찍 네. 철도가 이렇게 생겼죠. 예. 그러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포천하고 저 안성 쪽 네. 이런 데가 이제 지금 철도가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래도 국가 철도망 계획에 그 도봉에서 옥정까지 연결되는 그 철도가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결하고 거기서 포천까지 들어오는 것을 지금 이제 제가 열심히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봉산에서 옥정인데, 옥정이 전구가. 양주입니다. 아, 양주? 예. 그럼 양주로 갔다가 다시 포천으로. 그게 이제 선상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1호선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7호선하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또 추진하려고 하는 GTX 네, GTX. 노선하고도 연결이 가능해요. 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세 가지 노선을 가지고 제가 지금 국토부하고도 또 국토부 장관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덕정에서 네. 송우리를 이제 전철이 들어왔다가 네네네. 포천 오고 그럼 예. 다시 또 덕정리로 빠져서 그게 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 그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의정부에서 바로 빼면 빠를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GTX가 의정부까지 되고 이게 만약에 이제 도봉산까지 된다 뭐 이러면은 GTX 연결하고 하면은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옥정 지구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구가 없는 지역을 지금 전철을 놓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죠. 노선에 대해서는. 근데 결론은 들어와야지 통과가 돼서 우리 포천 시민들은 매일같이 저한테 하는 말은 삽을 들어야 삽질을 해야 그럼요. 들어오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또 이제 경제적인 타당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 5천억 총 사업비 500억 총 사업비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를 보게 될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전철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최근에 이제 좀 발표를 했는데요. 경제적인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주는 사업, 요거를 좀 공모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철 사업을 그 경제적인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한 2주 됐나요? 그 국토부 장관도 만났죠.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추진이 잘 되면 이제 그 경제적인 타당성 면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사실상은 좀 어려운데 저는 뭐 온 힘을 기울여서 이제 그 경제적인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포천 시민들이 또 저한테 이제 의원님을 만나면 꼭 이 질문을 한번 해봐라. 네. 이거는 조금 난해한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의원이죠. 네네. 그러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포괄적이네 질문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또 지역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게 다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입법과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심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지역 민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직능 단체들 조금 이따 제가 또 택시 조합 만나는데요. 지역에 내려오면 뭐 택시 조합이든 무슨 여러 가지 또 그 직능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죠. 예,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보훈 단체들, 뭐 참전 용사분들, 그렇죠. 뭐 이런 분들도 또 만나야 되고요. 네, 그런 분들 만나서 그 민원 사항을 잘 이제 또 접수를 해야 되죠. 좀 안타까운 일이 며칠 전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네. 이번에 또 제 옆에 계신 우리 의원님 또 뭐 지지를 안 하겠다. 네. 보수 분열을
분열 조짐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건데 좀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뭐 2016년도에 그때 그 당시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네, 새누리당. 그때 이제 총선 공천 파동이 한 번 있었고 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렇죠. 물론 지방선거 전에 또 대선이 있었죠. 네, 대선 지방선거. 있었죠. 네. 이런 일련의 과거의 그 정치적인 사건 속에서 보수가 좀 분열했지 않았습니까? 네, 분열됐죠. 예, 저도 사실 탈당했다 복당했죠. 네. 그 책임이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분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어떤 상처를 이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로 뭉쳐야 될 시기입니다. 또 내년도에는 문재인 정권 집권 3년 차에 보수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좀 뜻밖이었는데 우리 당에서 예전에 이제 공천 받았던 분들 또 물론 공천 받고 떨어진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이제 그 모임에도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것은 지역을 다시 분열시키는 거고 보수 전체를 또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의 단합인데 근데 그분들은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다시 또 보수를 분열시키는 그렇죠. 이런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저도 좀 상당히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 왜 없겠어요. 저도 지난 10년, 11년 정치해오면서 저도 잘못한 점이 많죠. 부족한 점이 많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서로 메워서 그렇죠. 하나가 돼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야 되거든요.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끝으로 보면은 우리 저 포천 시민들에게 또 당부의 말씀이나 아니면 뭐 하실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둔 게 있다면 간략하게 저희 우리 시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가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만은 정말 장사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기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기업 규제 관련해 가지고 너무 정말 불편해 하셔요. 그리고 또 청년들 지금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이 그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이다 해가지고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틀린지를 알지만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 보고요. 저도 정치인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 되겠다. 특히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제가 지금 삼선 의원입니다. 저에 대한 기대도 많으실 텐데 또 저의 부족한 점 많이 있죠. 이런 점들은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잘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역에서도 그렇고 더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에 나와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포천가평 국회의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2019 기해년 역시 김영우 의원은 국회에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 포천을 발전시키겠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2019 기해년 김영우 의원이 과연 포천을 얼마나 발전을 시키는지 정확하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주시기 바라고, 또 김영우 의원이 정말 포천의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민방송 김태식이었습니다.